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 몇 년 전에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찰스 스타인매츠를 부상 자리에서 몰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스타인매츠는 전기에 관해서는 천재였으나 기획 부서장으로는 부적격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필요 불가결한 존재였으며 무척 예민한 사람이었으므로 회사에서는 그에게 새로운 직책을 주었다. 담당하는 일은 똑같았지만 회사의 고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책을 부여하고 그가 맡았던 부서장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스타인매츠는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간부들 역시 기분이 좋았다. 회사로서는 가장 승리가 개팍한 인물의 인사 문제를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말씀 없이 처리한 셈이었다.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에 가해지는 상처 따위는 아랑곳 없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짓밟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남들 앞에서 어린이나 고용인들을 꾸짖고 엇박지르며 비난한다. 이와 반면에 잠깐 동안의 생각이나 사려 깊은 한두 마디의 말 또는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진실한 이해는 이러한 상황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다음에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꾸짖어야 할 달갑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 이 말을 기억하도록 하자. 종업원을 해고하는 일은 괴로운 일이다. 하물며 해고당하는 일이란 더 괴로운 일이다. 공인 회계사인 마셜 A. 그랜저가 내게 보낸 편지에서 한 말이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는 일정한 시기를 타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을 해고해야 합니다. 해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이 계통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일을 빨리 마무리 짓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죠. 대개는 시작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기 앉으시죠, 스미스 씨. 이젠 세금철도 지났고 당신이 해야 할 일도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들어오실 때부터 바쁜 한철 동안만 고용되었음을 아시고 계셨겠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실망과 함께 버림받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평생을 회계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이며 자신을 그토록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해고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임시직 직원들을 좀 더 지혜롭고 사려 깊은 방법으로 해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불러들일 때마다 우선 그 사람이 세금 시즌에 한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스미스 씨, 일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뉴욕에 출장 갔을 때 맡았던 일은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처럼 훌륭하게 일을 처리해 주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워낙 능력이 뛰어난 분이니 어디에서 일하시든지 잘 해내실 겁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의 능력 때문에 당신을 성원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효과가 어떠했느냐고요? 사람들은 해고당한 후에도 훨씬 좋은 감정을 갖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만일 우리가 시킬 만한 일거리만 있었더라면 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그들을 필요로 할 때는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강좌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경우에 부정적인 효과와 체면을 세워줄 경우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두 사람의 반원들이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다. 펜실베니아의 해리스버그에 사는 프레드 클라크는 자기네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말했다. 회사의 생산회의에서 부사장이 어느 생산 감독자 한 사람에게 생산 공정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사장은 엇박 지르는 목소리로 그 과장의 잘못을 꼬집어내려 했습니다. 감독자인 과장은 동료를 앞에서 무안을 당하기 싫어서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 때문에 부사장은 화가 나게 되었고 그 감독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습니다. 그 회의가 열리기 이전에는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신뢰감은 그 짧은 순간 모조리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일을 잘해내던 감독자는 그 이후로 회사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달 후 감독자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경쟁사로 전직하게 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곳에서 아주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반원인 안나 마조네는 자신의 직장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 경우를 이야기했다. 마조네는 식품 포장회사의 마케팅 전문가였는데 어느 신상품을 테스트 마케팅하는 첫 중대한 임무가 그녀에게 주어졌다. 마조네 양은 우리 강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저는 기획 단계에서 중대한 실수를 범했고 그 실험 전체를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하게 되어 있는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저는 상사와 이 문제를 협의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보고를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두려움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남자들이 여자란 너무 감정적이라 관리직에는 부적합하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확실히 결심했죠. 저는 보고를 간단히 끝낸 후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다음번 회의 때까지 다시 연구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상사가 벌쩍 뛸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상사는 벌쩍 뛰기는커녕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더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때 실수는 있을 수 있는 법이라면서 다시 하는 연구는 정확히 될 것이고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상사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믿고 있으며 제가 최선을 다했음을 알고 있고 실패의 원인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경험 부족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면서 저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그 상사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죠. 설령 우리가 옳고 상대편이 분명히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체면을 잃게 하면 곧 자존심에 상처를 주게 된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초창기 비행사이자 작가인 생텍쥐베리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누구에게도 그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드는 일이나 행동을 할 권리가 내게는 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그가 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는 것이야말로 죄악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다음의 원칙을 언제나 지킬 것이다.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어라.